안녕하세요. 독서영토입니다. 에드워드 툴레이의 신기한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있는 스토리를 읽으면 뇌에서는 활발한 연결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사건과 저 사건 간의 연관성을 찾고 서로 간의 인과관계를 짐작해보는 분주한 작업들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뇌는 활동을 할 때 워낙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에너지가 덜덜 들어 효율적이면서도 뻔한 체계를 세워놓고서 빈둥거리기를 좋아한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특히 재밌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뇌로 하여금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도 열심히 일하게 해서 더더욱 똑똑한 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똑똑한 뇌가 된다는 것은 책을 읽으면 내용이 파악되고 풍부한 정서가 느껴지는 그런 뇌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쓰레기장에 던져진 가엾은 우리 에드워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갑시다. 에드워드는 쓰레기장에 던져진 첫 번째 날 밤에는 맨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빛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는 에드워드 위로 계속 쏟아졌습니다. 쓰레기에 짓눌려 누워있는 것은 바닷속에 파묻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빴어요. 에드워드가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훨씬 더 나빴던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달라진 것은 틀림이 없었죠. 에드워드는 펠리그리나 할머니가 얘기해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공주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녀가 공주를 멧돼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할머니가 "넌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한 이유를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에드워드가 에벨린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벨린, 넬리, 노렌스가 미칠 듯이 보고 싶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게 사랑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곳에서 구원이 찾아왔어요. 쓰레기가 밀려나고 햇살이 에드워드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떠돌이 방랑자 불의 틀복숭이 개 루시가 에드워드를 쓰레기장에서 구해냈습니다. 에드워드에게 불이 말했습니다. "너는 어떤 아이의 장난감이었나 보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랑하는 아이와 헤어지게 되었구나. 넌 길을 잃은 거야. 루시와 나도 길을 잃었어." 에드워드는 자신을 사랑했던 에벨린과 이집트 거리의 집을 떠올리며 다시 가슴속에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말론이라고 불리게 된 에드워드는 불 루시와 함께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여행을 했고 빈 기차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늘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루시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에드워드는 별자리를 올려다보면서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에벨린을 시작으로 넬리, 노렌스, 그리고 불과 루시까지. 그런 다음에 다시 에벨린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에드워드는 다른 불황자들 사이에서 그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과 친해졌고 불황자들은 에드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넬리의 부엌에서 시작된 에드워드의 낯설고 새로운 능력은 떠돌이 방랑자들이 모닥불가에서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잭이란 남자가 "말론 좀 봐.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있어."
잭은 그날 밤 늦게 불에게 다가와서 에드워드를 빌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불이 에드워드를 끝내주자 잭은 무릎에 에드워드를 올려놓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헬렌, 잭 주니어, 태피가 우리 애들 이름이야. 태피는 아직 아기야. 그 이름을 기억해줘.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드워드가 가는 곳마다 방랑자들이 에드워드를 데려가서 에드워드의 귀에 자기 애들의 이름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뒤에 남겨놓은 그리운 사람들의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이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오랫동안 루시와 불과 함께 떠돌아다니며 뛰어난 방랑자가 되었어요. 길을 떠나면 행복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쩔 줄 몰랐죠. 기차바퀴 소리가 마음을 달래주는 음악 같았고 영원히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빈 기차 화물칸에서 불과 루시가 잠을 자는 사이에 영무원이 들어와 에드워드를 발로 차서 어둠 속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멀리 뒤에서 루시가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에드워드는 불과 루시의 이름을 가슴 아프게 속삭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없이 헤어져야 하는 일을 얼마나 더 계속해야 할까요?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너무 아팠어요. 새가 지저귀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노파가 에드워드를 먼지 쌓인 길에서 발견했습니다. 꼭 토끼같이 생겼네. 가만히 있자. 모든 건 쓸모가 있는 법. 노파는 에드워드의 쓰임새를 찾아냈어요. 채소밭에 날아오는 까마귀를 쫓아내는 용도로 막대기에 매달아 놓는 거였죠. 까마귀들은 에드워드에게 날아와서 시끄럽게 깍깍이며 쪼아댔어요. 에드워드는 까마귀가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원한다면 날 멧돼지로 만들어요. 더 이상 아무 상관없어요. 해가 지자 새들도 멀리 날아갔습니다. 에드워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별을 보면서도 위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노파는 남자아이를 데려왔어요. 브라이스, 저 토끼한테 가까이 가지 마. 거기 서서 쳐다보고 있으라고 너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브라이스는 에드워드에게 속삭였습니다. 안녕, 널 데리러 다시 올게. 노파가 보지 않을 때마다 브라이스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날개가 있다면 어떨까? 날개가 있었다면 배 가판 밖으로 떨어질 때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서도 날아올랐을 거예요. 기차에서도 남자가 발로 찼을 때 날아올랐을 거예요. 들판에 노을이 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브라이스가 어둠 속에서 걸어왔어요. 안녕, 넌 내가 진짜로 올 줄은 몰랐을 거야. 하지만 정말로 왔어. 널 구하러. 브라이스는 에드워드의 팔목을 묶고 있던 철사를 풀어주었어요. 브라이스 품으로 떨어지자 에드워드는 마음이 놓였고 즐거웠어요. 아직 너무 늦지 않았는지도 몰라. 넌 날 구해주었어. 에드워드는 생각했어요. 브라이스는 말했어요. 내 여동생 사라에게 가져다 주려고 널 데리러 온 거야. 그 앤 아파. 이전에 도자기로 만든 아기 인형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그 인형을 무척 좋아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깨버렸어. 술에 취해서 아기 인형의 머리를 밟아서 수억만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어. 조각이 너무 작아서 도로 붙일 수가 없었어. 해보고 또 해봤는데. 브라이스와 사라가 사는 집은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꼭 닭장 같았어요. 사라는 어렸습니다. 한 4살쯤 돼 보였어요. 사라는 기침을 하고 또 했어요. 사라의 기침 소리는 에드워드가 이제까지 들었던 소리 중에서 가장 슬픈 소리였어요. 사라는 한 번에 한 마디 이상을 못했어요. 몇 마디 말하다 보면 기침이 나오니까 말이죠. 브라이스는 에드워드를 사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라는 에드워드를 앞뒤로 흔들며 가만히 내려다보고는 미소를 지었죠. 누군가 그렇게 넘치는 애정으로 자기를 내려다보니 한없이 뜨겁고 격렬한 감정이 생겨났어요. 사라는 에드워드에게 쟁글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오누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어요. 사라는 기침을 하며 침대에 일어나 앉았어요. 그 사람은 에드워드의 한쪽 귀를 잡아서 들어 올렸어요. 이 사람이 도자기 아기 인형의 머리를 박살낸 사람이구나 싶어서 에드워드는 두려웠어요. 사라는 기침을 하는 중간에 팔을 뻗으며 말했어요. 쟁글스예요. 브라이스도 말했어요. 쟁글스는 사라 거예요. 그 사람은 에드워드를 침대에 떨어뜨렸고 브라이스는 에드워드를 사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대꾸를 한다며 브라이스의 뺨을 후려치고는 돌아서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브라이스가 일하러 가면 사라는 무릎에 에드워드를 올려놓고 단추가 가득 든 산자를 가지고 놀았어요. 기침 발작이 특히 심할 때면 사라는 에드워드를 꽉 끌어안았어요. 에드워드는 사라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보호해주고 무엇인가를 더해주고 싶었죠. 해가 저물 무렵 브라이스는 사라가 먹을 비스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하늘에 별이 떴을 때 브라이스는 사라를 안고 신선한 공기를 쐬게 했습니다. 브라이스는 사라를, 사라는 에드워드를 꼭 껴안고 별이 뜬 밤하늘 아래에서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생각했습니다. 내게 날개가 있다면 사라를 데리고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갈 텐데 그곳은 맑고 상쾌해서 사라는 기침도 하지 않고 숨도 잘 쉴 수 있을 거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또 3달이 지났어요. 사라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5달째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6달째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불분명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아침 사라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 돼, 사라. 제발 숨 좀 쉬어봐. 에드워드는 사라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작은 집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브라이스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브라이스가 에드워드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가자, 징글스. 떠나는 거야. 멤피스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서영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